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별세 13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시에서 열렸는데 참석 인원이 대단히 많고 그 분위기가 추도식과는 조금 색다른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또는 흥청흥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 어깨춤을 추는 장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오신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타나자 문재인 하면서 열띤 환호를 보냈고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돌아가라고 고함을 쳤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제 김해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열띤 환호 땡땡땡 이준석 막았으며 돌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야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하신 분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뜨거운 햇살 아래 앉아 행사 시작 전 스크린을 통해 추도식장으로 입장하던 정계 인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추모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화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자택 쪽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잡혔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문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환호성에 오른손을 들어 화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이날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음수되었다. 추도식에는 여야 정부 인사들과 시민 등 18,000명 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거 보면 하여튼 통상적 추도식과는 다릅니다. 환호, 군중의 숫자라든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귀빈들이 입장하는 통로 옆 펜스에 모이기 시작한 추모객들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들었을 때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추모객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이낙연 전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은 대개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문 전 대통령에 앞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정식,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입장하자 추모객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김동연 후보는 환호하는 추모객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지방선거 똑바로 해라, 확실하게 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게 추모식 분위기와 어울립니까? 이런 장면이. 제가 이게 자꾸 정치 행사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권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아니, 저 멀리서 서울에서 내려온 그것도 바쁜 공직자인데 야유를 하면 됩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왜 왔냐고 소리쳤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야유가 터져 나왔다. 특히 추모객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길을 막았으며 돌아가라고 외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 검사를 했습니까? 이 대표는 주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무리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추모객들 사이에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겨냥한 듯 준서가 밝혀라 했나 안 했냐는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건 행패인데요. 이 대표가 추도식장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눌 때도 앉아라 보기 싫다 선거하러 왔느냐며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다. 추모객들은 내빈 소개 과정에서도 이 대표를 비롯한 여권 참석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고 이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를 할 때도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여러분 이거 편하십니까? 이게 한국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특히 장례식을 중히 여기는 이런 우리의 미풍양속과 맞습니까 이게? 아니 세계에서 이런 추도식이 있습니까? 이날 추도식은 지난 10일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이자 5년 만에 첫 봉화마을 방문이기도 했다. 추도객들은 이날 행사에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 장관이 추도사에서 이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박수는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하자 추모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겁니까? 문 전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흔들며 좌중에 인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 참배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분향과 참배를 한 뒤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환호와 배웅을 받으며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노무현 추종자,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치적 모임이 고인을 추모하는 생각을 압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편가르기를 느끼게 합니다. 한 인물의 죽음은 보통의 경우에는 갈라졌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죽음 앞에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싸우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잠시라도 화합을 합니다.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추도식은 이준석, 한덕수, 권성동에 대한 야유 또는 행패, 노무현, 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환호와 야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편은 환호하고 지금 정권 편은 야유의 대상이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바입니까?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공직자는 안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우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행패를 당하면은 무슨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행패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는 반드시 안전을 보장받고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